So please, before you think about hurting someone over this trifle of a film, remember, even God has a sense of humor. Just look at the platypus. Thank you and enjoy the show. 신도 유머 감각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오리너구리. 대체 어떻길래 저럴까요? 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정순인의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네 번째 주제는 익숙치 않은 동물, 단공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리너구리는 호주 대륙 동부와 태즈메이니아 섬에 사는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알을 낳아요. 우리들의 상식을 가볍게 무너뜨려버리죠. 이 친구를 우리가 포유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생각하면 멘탈이 나가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포유류 중에 가장 원시적인 아이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포유류의 진화 단계를 연구하기 위한 좋은 표본이기도 하죠. 어쨌든 포유류이니 새끼들한테 젖을 먹여야 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젖꼭지가 없어요. 이 무슨 해괴한 경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의 땀샘과 비슷한 젖샘이란 게 있는데 거기서 땀처럼 몽글몽글 한 방울씩 젖이 나와요. 새끼들은 그 젖을 말 그대로 핥먹는 거죠.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눈은 못 떴지만 그래도 성장한 채로 나오면 젖샘을 찾는 것도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 아이들은 이수가 3회로 알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젖샘까지 찾아가는 건 우리 점순이한테 부산에서 서울까지 알아서 찾아오라는 것만큼 힘든 일이에요. 갓 태어났을 땐 이게 무슨 동물인가 싶지만 조금 자라 영유아 시기가 되면 미칠 듯한 귀여움을 뽐내요. 물론 성체가 돼서도 귀여움과 애교는 기본 장착사항이긴 해요. 어릴 때부터 사람 손에서 자라면 댕댕이 저리 가라일 정도로 사람을 잘 따르죠. 진정한 물땡땡이는 물개가 아니라 이 친구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엽지만 치명적인 무기도 있어요. 수컷은 뒷발에 독침이 있답니다. 번식기 때 수컷들끼리 싸울 때 주로 사용하는데 신경이 마비되는 끔찍한 독인데다 해독제도 없어서 고통이 장난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다간 예정보다 일찍 병풍비에서 흙냄새 맡을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포유류 중엔 거의 유일하게 독을 가진 친구인데 이것 역시 해괴한 경우지만 아무튼 독이 있어요. 그리고 또 상식을 깨버리는 점은 이 친구는 위가 없어요. 먹이를 먹는데 위가 없다니 뭔가 이상하지만 어쩌겠어요? 없는데 물고기를 잡으면 그냥 식도로 밀어넣는데 그 식도는 없는 위를 건너뛰고 바로 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만 얘네들은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특이할 게 있나 싶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이 친구들은 먹이를 잡을 때 눈, 귀, 코 모두 닫고 사냥을 해요. 이게 또 뭐야 싶죠. 그런데 그런 걸 어쩌겠어요? 오리너구리들은 부리로 아주 미세한 전자기장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모든 생명체들이 발산하는 전자기장을 느끼고 돌진하는 거죠. 그러니 다 닫아도 문제 없는 거예요. 원시적인 동물 맞나 싶기도 해요. 이 친구들의 가장 깨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모든 포유류들은 소변을 보는 구멍, 응가를 하는 구멍, 종족 번식을 위한 구멍이 몸에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얘네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한 구멍으로 다 처리하죠. 그래서 단공류라 부르는 거죠. 구멍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여하간에 조류나 어류, 파충류, 양서류들이 가지고 있는 총배설강을 말도 안 되게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싶지만 뭐 이미 말도 안 되는 점은 많았으니까 이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로 해요. 얘네는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오리너구리 박제가 호주에서 영국으로 처음 보내졌을 땐 다들 구라치지 말라고 아우성이었대요. 비버랑 오리를 합쳐놓고
어디서 사기질이냐? 선수들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이랬다네요. 그래서 결국은 호주에서 생포한 다음에야 믿었는데 포유류가 알을 낳는다는 사실은 분명 뻥이다. 믿을 수 없다. 이 난리를 떨어서 산란 직전에 암컷 오리너구리를 잡아다 보여줬더니 그제서야 믿었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말 못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지들 지식이 딸리면 다 거짓말이래.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런 애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시두더지란 친구들인데 오리너구리는 한 종밖에 없지만 얘네들은 네 종이나 생존해 있어요. 짧은코 가시두더지, 서부 긴코 가시두더지, 동부 긴코 가시두더지, 대입경 긴코 가시두더지 이렇게 구분되는데 짧은코 가시두더지를 제외하고는 호주 대륙이 아니라 대부분 뉴기니 섬에 살고 있죠. 뉴기니 섬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예요. 사실 거의 한 동네나 마찬가지긴 해요. 오리너구리와 같이 알에서 미숙아로 태어나서 땀처럼 분비되는 젖을 먹으며 총대설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른 포유류랑 비교하면 이것들 역시 특이하긴 마찬가지예요. 우선 새끼가 태어나면 어미는 갑자기 배를 움푹하게 만들어서 주머니를 만들어요. 보통의 동물들은 있는 신체기관을 이용하지 없는 걸 만들어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새끼의 가시가 단단해질 때까지 애지중지 기르죠. 이렇게 성장하면서 주머니에서 나올 때까지 약 7초가 걸려요. 영유아 때는 콩고물 안 묻힌 인절미 같지만 보시듯이 성장하면 귀여움이 상상을 초월해요. 귀여움은 방공류의 종특인가봐요. 살짝 보이는 혀가 상상을 초월하죠. 개미핥기와 마찬가지로 이빨은 없고 혀에 붙은 벌레를 먹고 사는데 개미핥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느리긴 해요. 혀도 느리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가시두더지의 최고 시속은 2.3km랍니다. 나무늘보나 묶어보기하고 친구 먹으면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믿을 수 없는 점은 가시두더지 수컷은 생식기가 4개예요. 한 번에 한쪽 2개만 쓰고 반대쪽 귀도 2개는 대기 타다가 다음번에 사용하죠. 인간 입장에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돼요. 멘탈은 제가 나갔나 봐요. 이 친구들은 독은 없어요. 하지만 잡기는 꽤 힘든데 위협을 받았다 생각하면 구덩이에 가시만 내밀고 몸을 고슴도치처럼 말아버려요. 맨손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데다 잘못해서 밟기라도 하면 브레이크 댄스를 알보치 없이 할 수 있어요. 귀엽고 느리고 별 쓸모 없을 것 같지만 이 친구들은 학자들에게 환경공학자라고 불려요. 가시두더지 한 마리당 1년에 200세제곱미터의 땅을 헤집어 놓으며 다니죠. 이 행동이 흙을 섞이게 만들어서 수수율을 높이고 토양부식을 막아준답니다. 그래서 땅의 상태를 더 건강하게 만들죠. 지렁이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리너구리와 짧은코 가시두더지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마스코트로도 선정되었어요. 두 종 다 호주 고유종이라 호주 정부에서 주저없이 선택했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시두더지가 뭔지 잘 몰라서 방송에서 가시두더지를 소개하기도 했었어요. 이번 화를 보신 분들은 이제 가시두더지가 뭔지 아셨을 테니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기도 좋을 거예요. 재수없다는 소리 듣는 건 점순이 책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새는 역시 호주 고유종인 웃음물총새 또는 웃음호반새라는 아이인데 기회가 되면 저 친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게요. 이번에는 특이하기 그지없는 동물 방공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다음 편엔 다시 고래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